우와! 어도비 사인 이런 옵션 실화? 이번 강좌에서는 어도비 사인의 다양한 옵션을 알아보고 상황별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메가 트렌드 비대면 서명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으로 전자 서명하는 거 이제 친숙해지시죠? 이제 종이 서명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저런 어도비 사인의 옵션을 가지고 상황별로 사용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계약을 거절하시는 방법하고 서명 요청으로 보내셨는데 뭔가 실수가 생겼어요. 뭐 참여하면 안 되는 서명자가 참여를 했거나 내용에 수정이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취소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명 요청을 눌러주시고요. 서명자의 수신을 넣어주시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자, 계약서는 저는 연봉계약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이제 비대면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자, 파일 추가를 이용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예제 폴더에 연봉계약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워드 파일 원본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자, 옵션에 보시면 암호로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내실 때 서명자이지만 암호를 알아야지만 오픈해서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자, 보내놓고 마치 등기우편처럼 저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추적을 해서 알림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까지는 반드시 서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완료 마감 시한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를 뭐 1일, 오늘부터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2일 정도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알림 메시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 설정을 하시면 이분에게 사인하셔야 합니다를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뭐 저 만료일 전까지 뭐 간격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서명 유형이 있는데, 전자적인 우리 보통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 그리듯이 본인 서명하듯이 하실 수도 있지만 자필 방식으로 하는 방법만 제공하게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전송을 눌러서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전송 눌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이 되겠죠. 그러면 이 연봉 계약서를 받아서 서명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어디 왔는지 한번 볼까요? 예. 서명자는 지금 메일을 하나 받았고요. 연봉계약서에 대한 서명 요청함이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분이 열어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발송자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분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문서를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인은 관리 쪽에 가보시면은 이 문서가 사용되어져 있는 관리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서 대기 중, 사용자 대기 중, 진행 중 있는데 이 중에 진행 중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진행 중에 가보시면 지금 연봉 계약서를 보내놨고요. 예, 보내놨고 이 연봉 계약서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분은 이 연봉 계약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눌러주시게 되면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메일을 하나 주시고 뭐 전자 메일을 통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취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발송하려고 보내놨지만 아직 서명을 하지 않으신 문서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연봉계약서 계약 교환이 취소됨이라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 더 이상 이 연봉계약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연봉계약서를 받으신 분이 거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종이 서명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만약에 계약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쭉 검토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서명을 할 수 없어서 원본 자체를 바꿔야겠어요 라고 해서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요청 눌러주시고요. 다시 같은 분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연봉계약서를 여시고요. 전송 버튼 눌렀습니다. 예, 연봉계약서가 상대방에게 갔고 받으시는 분은 연봉계약서를 받으시겠죠? 자, 신규로 연봉계약서를 받으셨고 검토 및 서명을 눌러볼게요. 자, 검토 및 서명을 눌렀는데 쭉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해보다 보니 나는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협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서명을 하지 않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서명 거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서명 거부를 눌러서 왜 거절하는지 연봉이 작아요. 뭐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죠? 거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를 했고요. 이거는 서명 담당자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관리라는 곳에 가셔서 자, 연봉 계약서를 거절한 것도 그리고 잘못 보내서 취소한 것도 전부 다 취소됨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됨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는 발송인이 취소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서명 거절을 하신 거죠.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인이 취소한 것도 상태가 취소됨으로 되어 있고요. 거절하셔서 된 부분도 이렇게 취소됨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절이나 취소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다음으로 살펴보실 옵션은 한 번에 대량으로 서명을 보내는 어도비 사인의 굉장히 매력적인 메가사인이라는 옵션과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해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제가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서명 요청을 할 텐데요. 서명 요청을 할 때 물론 서명 요청을 누르신 다음에 한 명, 두 명, 뭐 여러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상단에 수신자를 계속해서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1번, 2번, 두 번째 사용자가 되겠죠. 뭐 3번,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신자를 정해 주실 수 있고 1, 2, 3이라는 숫자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셔서 순서도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고 2, 2라고 해서 병렬로 정렬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순서대로 완료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순서대로 완료를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원래 정해졌던 순차적으로 사용하시던 결제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누구나 먼저 자기 영역에 서명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순서대로 완료하면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이 순차적으로 서명을 완료해야지만 이 서명이 완료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본인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같이 되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어도비에서는 제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메가사인이라는 대량 보내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메가사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문서, 예를 들어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뭐 500명이면 500명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송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동일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수신하게 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후에 한번
뒤에 강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서명 요청 누르시고요. 다시 받으실 분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 이름은 연봉계약서를 같이 받지는 않겠지만, 예, 연봉계약서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대로 연봉계약서 검토라고 해서 뭐 차장님,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을 하시고 전송 누르는데, 이번에는 서명 필드 미리 보기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 필드 미리 보기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하나의 문서 안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해줄 수도 있었고, 양식 채우기 기능도 같이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서명 필드 미리 보기 절차를 한 번 더 갖고 내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문서가 처리가 됐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하실 수가 있냐면, 두 명의 사용자, 수신자를 가지고 있죠? A, B. 그럼 A와 B의 서명 위치를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명 위치를 한번 같이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필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쭉 나열하시고, 하나 더 서명 필드를 선택을 하셔서, 물론 어느 위치를 예쁘게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그건 양식 영역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서명 필드 두 개를 해주셔서 이 두 명의 사용자가 각각의 자기 서명란에다 서명을 할 수 있게끔 문서를 만드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서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서명 1을 누구에게 할당할 거예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때 두 명 중에 처음에 이분은 홍길동이 할 거예요 라고 정해 줄 거고요. 서명을 혹은 디지털 서명을 혹은 회사 이름을 뭐 각각의 필드로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로 정해 주시고, 조건부에는 혹은 도구에는 이용하셔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제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경희라는 무대포 지메일이라는 분이 서명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두 개의 필드는 각각의 서명자는 각각의 본인들이 서명한 내용의 필드만, 서명할 내용의 필드, 데이터 필드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명에게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의 메일함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홍길동의 메일함에 갔더니, 예, 연봉계약서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수신자인 그 무대포라는 분의 메일함에 들어가 볼 텐데, 아직 어떠한 메일도 오지 않았네요. 왜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홍길동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해야지만 메일이 같이 발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검토 및 서명 부분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명히 서명 필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길동에게는 본인에게 할당되어진 서명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자, 이 부분에다가 홍이라고 해서 글씨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길동이라고 적고요. 적용 누르시게 되면 서명이 완료가 됐고 클릭하여 서명으로 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그러면 무대포라고 하는 분의 메일함에 갔더니 이렇게 메일이 하나 딱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순서적으로 진행하실 때 이렇게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무대포라는 분도 여기에 서명을 하실 수 있게 본인의 서명란만 보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홍이라고 해서 홍길동 님이 언제 서명했는지가 보이게 되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내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로 서명이 됐고, 클릭하여 서명하시면 이제 서명이 완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 이상의 서명을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서명 필드에만 서명하실 수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 분이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봉계약서 검토 완료해서 계약 열기 눌러보면 서명한 홍길동 님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